개념의 원리를 모른 채 문제만 많이 푸는 것 의미 없습니다. 중학교 수학은 개념의 깊이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초등 고학년 때 문제풀이 양치기 습관이 들면 중학교에 가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설티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시기죠. 저도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이제 곧 중학생인데 중학교 수학은 초등학교랑 완전히 다른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어려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혹시 하고 계신가요? 특히 초등 수학은 비교적 쉽고 재미있게 따라왔던 아이들도 중학교 수학에 가면 갑자기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중학교 수학이라는 다음 관문으로 넘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이 징검다리를 어떻게 건너느냐에 따라 중학교 수학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내고 중학교 수학에 자신감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초등과 중등 수학은 다르게 느껴질까? 변화의 핵심 파악입니다. 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이 다르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추상화 수준과 개념의 확장입니다. 초등 수학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그림을 가지고 눈으로 확인하며 이해하는 단계가 많습니다. 사과 3개에 2개를 더하면 5개처럼요. 하지만 중학교 수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자 X, Y를 사용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증명하는 논리적인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방정식, 함수, 기하학의 증명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죠. 이건 마치 이제까지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집을 만들었다면 이젠 설계도를 보고 집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초등 고학년의 학습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진도만 빨리 나가는 것보다 이러한 변화에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초등 고학년 중등 수학 대비 4가지 핵심 전략. 첫 번째, 초등 개념 완벽 다지기. 아이가 초등 수학은 잘 따라왔는데 중학교 수학 선행을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아니면 초등 고학년 내용을 다시 복습해야 할까요? 뭐가 더 효율적인가요? 단언컨대 초등 고학년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는 것이 중학교 수학 대비의 영순위입니다. 선행보다 중요한 것은 튼튼한 기반입니다. 중학교 수학의 많은 부분은 초등 고학년 수학 개념의 확장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 5, 6학년에서 배우는 분수, 소수의 계산, 비와 비율, 비례식, 도형의 넓이와 부피의 개념 등은 중학교 방정식, 함수, 확률, 기하학의 기초가 됩니다. 마치 1층의 기둥이 부실하면 2층, 3층을 올릴 수 없듯이 초등 개념이 흔들리면 중등 개념은 그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분수 계산에서 자꾸 실수를 하거나 비례식 문제를 풀 때 헷갈려 하진 않나요?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단순히 공식만 외우고 원리는 모르지 않나요? 이런 작은 구멍들이 중학교에 가서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 고학년 시기에는 새 학년 진도만 나갈 것이 아니라 이전 학년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아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단평가 등을 통해 아이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세요. 두 번째, 문자와 식에 대한 거부감 줄이기. 이를 예비 대수적 사고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학교 가면 갑자기 X, Y 같은 문자가 나오는데 우리 아이는 문자를 쓰면 머리가 하얘진대요. 아직 어린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 어떻게 문자 친숙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난 문자에 당황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문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속이나 기호와 같습니다.
초등수학에서도 네모, 세모 같은 기호 사용해서 빈칸 채우는 문제 많이 풀어봤거든요.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x와 y도 그저 정해지지 않은 어떤 수를 나타낸 약속된 기호일 뿐이에요. 처음에는 한글 자음 모음을 따로따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합해서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x, y는 더 많은 수학적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기호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초등 고학년 시기에는 본격적인 대수, 문자식을 배우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미지수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엄마 나이에서 10을 빼면 네 나이야. 그럼 엄마 나이는 얼마일까? 같은 문제에서 엄마 나이를 네모로 놓고 생각해 보게 하거나 과자 한 봉지에 5개씩 들어있는데 몇 봉지를 사야 20개가 될까? 같은 상황을 5 곱하기 네모는 20으로 나타내 보게 하는 겁니다. 절 그림을 그려놓고 양쪽에 블록을 놓으며 양팔저울의 균형을 통해 방정식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가 문자를 알 수 없는 무서운 기호가 아니라 수를 대신하는 편리한 약속으로 인식하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아이가 x는 그냥 x지 이게 왜 5가 돼요? 라고 황당해하진 않나요? 세 번째, 문제 해결 과정에 집중하는 습관 기르기. 아이가 쉬운 문제는 잘 풀어요. 그런데 조금만 복잡해지거나 처음 보는 유형은 아예 손을 못 대요. 중학교 수학은 문제도 길고 복잡하다는데 우리 아이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걸까? 어떻게 길러줘야 할까? 초등수학은 정해진 공식이나 유형대로 푸는 문제가 많아서 괜찮았어요. 중학교 수학부터는 문제가 길어지고 숨겨진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이 막막함을 느끼기가 쉬워요. 문제 해결 능력은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양치기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망치 사용법만 아는 것과 망치, 톱, 자 이런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설계도를 보고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력은 이 다양한 도구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같습니다. 초등 고학년 시기에는 아이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니? 하고 꼭 물어봐야 됩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의 풀이 과정을 설명하게 하고 만약 틀렸다면 어디서부터 막혔을까? 만약 어떤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면 좋을까?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을 맞히는 것보다 문제 접근하는 생각의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다양한 유형의 문제집, 사고력 문제집 등을 활용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들을 접하게 하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풀어야 할까?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탐험과 같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다양한 길을 찾아보도록 이끌어주세요. 네 번째, 자기주도 학습 능력 키우기. 초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가 옆에서 봐주면 따라와요. 그런데 중학교 가면은 공부 혼자 할 텐데 걱정되시죠? 스스로 계획 세우고 공부하는 힘 어떻게 길러줘야 할까요? 중학교부터는 학습량도 많아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집니다. 초등 고학년은 바로 이 혼자 힘으로 공부하는 근육을 길러주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마치 아이 스스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부모가 잡아주잖아요. 근데 점차 스스로 균형을 잡고 페달을 밟으면서 나아가죠. 옆에서 계속 잡아주기만 하면 아이는 영원히 혼자 탈 수 없습니다. 초등 고학년 시기부터는 아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처음에는 아주 짧은 단위부터 시작하고요. 계획대로 실천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오늘은 문제집 5쪽을 풀고 틀린 문제 2개를 다시 풀어보자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 노트를 정리하거나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에 정리하는 등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만들어 가도록 지도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하더라도 비난하고 안 돼요. 격려하고 개선할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해냈을 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 시기에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조급함에 아이 수준을 무시하는 것. 다른 아이들은 벌써 중2 과정한다는데 선행이 답이래 라는 말에 흔들려 우리 아이의 현재 이해 수준을 무시하고 억지로 어려운 내용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아이에게 맞지 않는 너무 큰 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속도와 수준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둘째, 개념 이해 없는 문제풀이 양치기. 앞에서 계속 강조했어요. 개념의 원리를 모른 채 문제만 많이 푸는 것 의미 없습니다. 중학교 수학은 개념의 깊이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초등 고학년 때 문제풀이 양치기 습관이 들면 중학교에 가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와의 소통 부재.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할 때 왜 이렇게 못해? 하고 다그치기보다 어떤 부분이 어려워? 어떻게 도와줄까?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수학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초등 고학년 시기는 중학교 수학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이 징검다리의 돌을 하나하나 튼튼하게 다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전략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이의 속도를 믿고 개념이라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세요. 학부모님은 아이와 함께 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